안녕하세요. 건강 전문가 엘리 김미선입니다. 오늘은 운동 상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운동은 건강에 매우 유익하지만 때로는 예기치 않은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 상해의 종류와 응급처치, 최신 치료 및 예방법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는 운동 상해가 무엇인지, 어떤 요인이 운동 상해를 유발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할 준비 되셨나요? 먼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김미선 박사랑 열심히 공부합시다. 첫 번째, 운동 상해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체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상해 예방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아무리 기량이 좋은 선수일지라도 부상으로 인하여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면 그로 인해 사회생활이나 선수로서의 생명에 지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운동사고는 스포츠 활동 중 예기치 못한 일로부터 발생하는 부상이나 사망, 재산상의 손실을 말하며 운동상해란 운동 연습이나 경기 중에 입게 되는 신체적, 정신적인 손상을 의미합니다. 운동상해는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의해 발생되는 외상과 무리한 운동을 장기간 반복함으로써 발생되는 장애로 구분됩니다. 먼저 운동 외상은 운동 현장에서 단 한 번의 사고에 의하여 근육 파열, 타박상, 찰가상, 염자, 골절과 같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외상을 말합니다. 운동장애는 일반적으로 강한 운동을 반복하게 되면 인체는 전신적으로 때론 부분적으로 생물학적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반응이 운동할 때 적당한 정도로 그치게 되면 수능적 변화라 하여 운동에 효과가 나타나지만 정도가 넘어서면 운동 수행이나 생활에 지장을 가져오는 신체적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 운동으로 인하여 근과건의 상해에 뼈의 변형, 순환기 계통의 이상과 빈혈처럼 서서히 발생하는 신체 장애를 운동장애라고 합니다. 2. 운동 상해 요인. 운동은 그 자체가 흥미로운 것이기 때문에 수행과 더불어 각성, 불안 등을 유발해 주의력을 감소시키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며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신함으로 인해 운동상해를 입게 되는데 그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내적 요인은 부적합한 신체 상태에서의 운동이나 미흡한 기술, 부족한 기량, 부적합한 훈련 방식, 부적절한 컨디션 조절 등이 주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상해로서 검파열, 골절과 같이 갑작스러운 강력한 수축에 의해 발생되기도 하고 부족한 기량이나 지나친 근수축으로 인한 근피로를 유발하는 테니스 엘보처럼 신체 내부의 힘에 의해서 스스로 발생시킨 외상을 말합니다. 외적 요인은 선수 자신이 아닌 외력에 의해 발생되는 상해로서 추락이나 외력에 의한 타박 등 타인이나 외부 물체와의 사이에 작용되는 외력으로 발생되는데 주로 몸싸움을 하게 되는 종목이 그렇습니다. 농구, 축구, 각종 투기 종목에서 많이 발생하므로 당연시 여기는 잘못된 관념이 있는데 기본 체력은 물론 적절한 컨디션 조절이나 훈련 방법의 개선, 보호구 착용 등으로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간접적 요인. 운동 상해를 일으키는 간접적 요인 중 가장 큰 원인은 휴식 부족과 영양 불균형,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 부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수면이나 휴식은 컨디션 조절을 어렵게 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할 뿐만 아니라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며 운동 중 상황에 맞는 대처를 잘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상해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영양의 결핍이나 과잉은 여러 증상들을 나타내거나 운동 수행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체중 관리를 하는 체급별 선수들은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해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해 집중력이나 몸의 이상을 일으켜 상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준비 운동은 정신적 준비뿐만 아니라 신체가 훈련이나 경기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필요하며 정리 운동은 훈련이나 운동을 통해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반드시 실시하여 몸의 빠른 회복이나 안정을 도모해야 합니다. 3. 일반적 요인. 1. 부족한 준비운동. 운동 상해의 원인 중에서 준비운동의 부족으로 인해 상해를 입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준비운동의 주요 목적은 경직된 근육이나 인대, 관절 등을 풀어주어 부상을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운동이 부족할 경우
관절과 근육에 심한 무리를 가져와 장시간 치료를 요하게 되는 경우 훈련이나 운동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비 운동은 형식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 종목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준비 운동을 통해 심장과 폐에 점진적인 자극을 주고 혈액과 근육의 온도를 점진적으로 상승시켜 혈액의 순환을 빠르게 하여 근육을 이완시켜 더 강력한 수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준비 운동은 격렬한 운동을 준비하는 정신적인 효과도 가져옵니다. 피로나 다른 생각으로 인해 집중하지 못하게 되면 불의에 닥치는 외부의 힘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져 상해를 입는데 시합 때보다 훈련 중에 발생 빈도가 높은 이유도 집중력의 결여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 운동 종목에 맞는 적절하고 충분한 준비 운동을 통해 상해를 예방하고 운동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 과도한 훈련을 지나치게 하면 신체는 피로하게 되고 이 피로는 근육계, 신경계, 순환계 등 모든 조직과 기관에도 동반되어 정신적 피로와 육체적 피로를 함께 동반합니다. 피로의 누적에 의한 과로는 중추신경의 통합작용을 저하시키거나 지연시켜서 사고력과 판단력을 흐려지게 해 즉각적인 운동기능 능력이 저하되고 반사운동 기능도 저하되어 격변하는 상황에 알맞은 신체 운동이 어렵게 되어 부상을 당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적당한 휴식과 더불어 과도한 훈련이 되지 않도록 시간을 정하여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3. 과도한 긴장. 승리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거나 상대 선수를 과대평가하면 선수들은 긴장하게 되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근육 또한 필요 이상으로 긴장하게 됩니다. 근육이 긴장하게 되면 반응에 대한 방어가 늦고 과도한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과도한 에너지의 소모는 근육을 피로하게 하고 평소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수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러한 현상은 더욱 긴장을 유발하고 집중력이 저하되어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연습을 집중하고 경기에 임했을 때는 긴장하지 않도록 훈련을 반복해야 합니다. 4. 잘못된 훈련 방법. 훈련의 내용 중에서 흔히 발생하는 외적 상해의 원인은 대부분 지도자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운동량의 증가, 운동 강도를 올리는 것, 새로운 훈련법에 대한 무리한 요구 등은 조급하게 훈련의 성과를 기대하거나 승부에만 집착할 때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훈련 프로그램의 적용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유연성의 결여. 유연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동을 계속하게 되면 근육, 인대 등은 운동 후 휴식 중에도 운동으로 인한 피로물질에 의해 경직됩니다. 격한 운동을 하면 근육이 약간씩 손상되어 짧아지며 굳어지게 되므로 손상을 입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스트레칭을 하지 않은 선수가 유연성이 결여되어 상해 빈도가 높은 것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따라서 운동 전후에 충분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상해를 예방하는 데 좋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6. 신체적 결함. 신체 구조에 이상이 있으면 운동 부하가 골격의 한 부위, 즉 근육, 뼈, 관절, 인대 등에 집중되어 상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육의 불균형은 약한 부위의 근육에 부상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근육이나 체형을 균형 있게 발달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부위에 신체적 결함이 있다면 그 결함을 명확히 파악해서 그 결함 부위에 운동 부하가 집중되지 않도록 신경 써서 훈련해야 합니다. 7. 기술 부족. 대부분의 기술은 오랜 시간의 훈련을 통해서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훈련이 부족하여 익숙하지 못할 경우 운동 상해를 입기 쉬우며 또한 운동 기술을 익히는 초기의 경우 넘어지거나 실수를 해서 상해를 입기도 하므로 기술을 익힐 때는 항시 조심해야 합니다. 8. 부적절한 복장. 적절한 복장은 운동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운동의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복장을 잘 갖춤으로써 먼저 마음가짐부터 운동의 준비를 하며 하고자 하는 종목의 적절한 복장은 운동을 잘할 수 있도록 편안함을 제공하고 위험한 운동의 경우 신체를 보호합니다. 이와 반면으로 부적절한 복장은 운동을 방해하기도 하며 복장으로 인해 안전사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축구처럼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추운 날씨에 등산 등을 할 때는 종목과 상황에 맞는 적절한 복장을 갖추는 것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9. 부족한 휴식. 운동과 휴식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운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운동 중간중간에 적당한 휴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데, 과도한 운동의 지속은 피로물질의 축적으로 인해 움직임을 둔화시키고 집중력을 떨어뜨려 자칫 운동 상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따라서 운동하기 전 미리 휴식 시간을 계획에 넣고 운동을 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운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동 종목마다 운동과 휴식의 시간은 다르지만 연령대나 성별, 운동 능력, 날씨, 신체적 결함, 그날의 개인 컨디션 등에 따라서도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신미흡한 수분과 영양 공급, 운동 시 수분의 공급은 운동의 효과를 높이고 과도한 피로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분 공급 없이 지나친 운동을 할 경우 과도한 갈증으로 인해 운동을 방해받을 수 있으며 탈수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약 1시간 정도의 운동을 할 때는 수분 공급만으로도 충분하지만 1시간 넘게 하는 운동에서는 수분뿐만 아니라 전해질 공급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시간 넘게 하는 운동에서는 소화가 잘 되는 유동식이나 초콜릿, 바나나 등 빠른 열량을 공급할 수 있는 영양을 섭취해야 합니다. 운동은 적어도 식후 1시간 이상 된 상태에서 실시하며 수분은 운동 전 30분 전에 충분히 섭취하고 운동 중 사이사이 갈증이 나기 전에 두세 모금 정도씩 섭취합니다. 지금까지 운동상해의 개념과 운동상해의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운동상해의 유형과 운동상해 발생 시 행동 요령에 대해 공부할게요. 지금까지 엘리 김미선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